여기 보면 철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그래서 제가 색칠을 했습니다. 이 물길이 바로 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성남이죠. 성남. 우리가 탄천이라고 그러고, 이 본래 길이 여기를 죠. 서울 양재도, 양재에서 가는 길이죠. 양재. 이렇게 올라와서 방배동 거쳐가지고 용산으로서 이쪽 서울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의 정조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 한강대교 사당 쪽으로 건너서 남태릉을 넘어서 이 안양에서 차관 해공으로 합쳐져가지고 해공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그런데 어머니 해경궁을 궁궐에서 환갑잔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식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머리를 써서 수원에서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남태령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가마가. 그래서 1794년도에 1년 전에 이 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생각해서 이 위에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대교 넘어와서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시흥 행궁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때 시흥, 이제는 금천이었죠. 금천을 대대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이 완전히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서울 목수들이 와서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생겼고, 이 길이 지금은 후에 일본국도가 되고 1905년도에는 철도가 생기고 제가 오늘 그 자리를 타고 오게 된 겁니다. 남태령이라는 것은 영은 좀 우리가 백두대간만 영을 붙입니다. 영, 치, 문경세제, 고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두대간이 아닌데 남태령을 붙인 이유는 사람이 많이 다녀서 영을 붙인 거죠. 여기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시흥 행궁에 대한 명칭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많은 행정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수원시, 화성시 제일 대표적이죠. 화성시에는 화성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시들이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수원, 화성을 복원하고 후에도 계속 사용하다가 너무 이제 화성시와 수원시가 서로 이렇게 좀 혼잡스러우니까 이름을 공식 명칭을 바꿉니다. 2011년도에 수원 화성항공으로 이렇게 바꿉니다. 많은 고심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흥 행궁이나 과천 양천 관악가 복원된다면 앞에 금천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옛날 본래 썼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흥 행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행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장관들이 있고 그 당시에도 삼총육부 뭐 이런 것처럼 육부가 있었죠. 그리고 지방 육치가 옛날에 330개의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비슷한데 거기 보면은 객사, 공원, 향청, 작청, 장청, 평청, 감옥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객사입니다. 우리가 동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객사가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있고 제사시설이 있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한 필교라는 사람이 이렇게 순환모집을 하면서 자기가 근무했던 곳을 이렇게 화가를 시켜서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다 다른데 굉장히 잘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성황당이 있고 산이당이 있고 향교가 있고 감옥은 동그랗죠. 객사가 있고 요 진산 뒤에 있는 진산을 앞으로 배산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진산을 배산을 하게 됩니다. 수원은 남양을 하지 않습니다. 수원 해궁도 보면 동양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배산을 한다는 거죠. 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산이 더 중요하다는 한번 보시면 여기 장성입니다. 전남 굉장히 작은 도시라서 굉장히 작죠. 여기 객사가 있고 동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오기 감옥은 각 마을마다 있었는데 동그랗습니다. 여기도 감옥이죠. 여기는 객사가 앞에 있습니다. 이거 왜 이유가 있냐면 중국 사신들이 왔다 가는 길이다 보니까 강 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경치를 즐겁게 만든 손님이 묵는다는 뜻입니다. 금천 읍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도서 저 영덕대의 지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북쪽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간자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천면이 간자는 여기가 이쪽 이방입니다. 간자는 이쪽으로 거의 서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도랑 그 비슷합니다. 그런데 1872년 지도를 보면은 거의 남서향 간방 간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자에서 그때 남쪽을 거의 남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건물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적 때 이 건물을 완전히 뜯고 새로이 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궐 목수들이 와가지고 궁궐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 지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지도를 분석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지도 비밀 지도를 보면은 시흥현이 동그라미 관할 표시입니다. 그리고 1910년도 여기 철도가 나와 있죠. 1905년도에 철도가 나와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그래서 여기에 읍지가 있다. 이 길에 삼거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있습니다. 1914년도에 측량한 지도를 보면은 보통 학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여기가 해군이 보통 학교로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생략도. 지적 온도와 토지 조사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강점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땅들을 전체가 일본이 조사를 합니다. 이 지적 온도라고 지적 온도라는 말은 지금 지적도가 있는데 처음 만들었다 해서 지적 온도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1911년도에 지적 온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토지대장 지금의 토지조사부라 했는데 토지조사 공무원이죠. 그걸 쭉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국유지 땅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들이 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행동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객사 이 정도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땅을 이렇게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시흥리에도 지금은 이렇게 마을에서 땅을 가질 수는 없는데 옛날 리에도 사사지라고 했습니다. 사찰과 사당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용지를 사사지라고 했습니다. 103번지 여기에 사사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성황사로 추정이 됩니다. 민간이 만든 것은 성황당이라고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은 성황당이라고 합니다. 마을을 지키는 신입니다. 향교는 지금 여기서 1, 2, 400m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지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414번지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숲속인데 아마도 그 대한제국시대 때 향교에 사람들이 안 오면서 건물을 팔고 작게 규모를 축소해서 이거 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정확한 발굴해봐야 되겠지만 뒤에 보면 또 화합사 땅들이 나오고 대웅 별장이 이 정도로 지어졌죠. 그리고 길의 상거리에는 국유지 이렇게 굉장히 큰 땅이 있습니다. 항공사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1914년도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 66년도 항공사진에는 농지입니다. 그리고 72년도도 농지입니다. 74년도에는 건물이 조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건물이 들어서는데 중요한 지점은 이 개울이 이렇게 흘러갔던 개울이 60년도만 개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72년도 보면은 개울을 그냥 직선으로 내버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던 거를 직선으로. 그러면서 이 길들이 복개되면서 이 길이 주길이 되고 옛날에 메인 길이었던 주막거리는 지금도 살아있긴 하지만은 이게 메인 길이 되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성 행차도입니다. 행차도 분석한 8개의 병풍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도 아름답고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7번 환원 행렬도입니다. 우리 금천 행궁이 있는 것이죠. 이때 도화사 화공들이 만든 것이 21장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중에 6개가 들어가고 대신들한테 15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남아있지 않고 이후에는 또 이걸 또 재본해서 보고 다시 그림을 2본을 만들죠. 근데 현존에는 병풍이 지금 그림이 8종이 남아있고 우리 환원 행렬도가 남아있는 것은 6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6개를 다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그림이 다 다릅니다. 좀 비슷하기도
이쪽 우학재단 것은 완전히 다르죠. 교토대학에 있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럼 어떤 것이 진짜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이 지금 위에 여기가 사근 행군이 잘렸는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홍사군이 있고 금천이 건너가서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 부분을 여기 사람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이 말 타고 가는데 뒤에 양반이 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한테 상언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림에는 없습니다. 이 그림이. 그런데 이 그림도 또 뒤에 분석하면 여기 사람이 3명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이 그림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것이 원본이고, 두 번째 그림 나머지 만들었을 때 이 작자의 의도가 이 상언의 부분들이 보고 뺏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은 재산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궁박물관의 자료들은 조선이 없어지고 이왕직이라는 그거를 이제 담당하던 곳에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중앙박물관은 총독부에서 모았던 그림들이 중앙박물관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루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고궁박물관이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의 제일 위에 보면 사근행군이 나옵니다. 여기가 지적이고 넘어가면은 소원입니다. 거기에 이 그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죠. 5칸을 있고, 앞천경 5칸, 대문 하나와 건물 본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경궁이 밥을 먹고 정정 앞에 거기서 천방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문화들이 남아있지만 우리 금천구가 굉장히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지적을 토지자금 이런 걸 다 좀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이 땅 34,000평이라는 사람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인야가 아닙니다. 다 그냥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44,000평을 시흥리가 10만 평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1을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표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 그 사람 땅입니다. 시흥리에 있는. 여기가 지금 해궁이라고 보시고, 지저분 여기 220번입니다. 이 땅만 2,200평이고, 여기에 보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큰 건물이 한 건물 있고, 이것이 전 대형 별장으로 지금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세월에 이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땅을 가지게 됐느냐, 이재명 제가 찾아보니까 사도 세자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때 문영군 강화도 죽었죠. 이 신분의 남영군이 흥선대원 고종의 할아버지죠. 이분이 이쪽으로 양자로 갑니다. 그러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분은 오페르트 저쪽 도구 사건 때 유명하죠. 남영군. 이분이 이제 위왕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이재왕이 왕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재명은 이중용, 그 다음에 또 양자를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좀 나눠지게 되고 현대건설로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시흥 현대아파트라고 지금 아파트를 재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 기록을 제가 찾아봤지만 서울시문화유에 보면은 없어지고 나졌지만 이렇게 그림을 하는 내용도 추정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여러 장, 이 사진 말고 여러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본래로 돌아가십니다. 지정 온도는 이렇게 1911년도 지정 온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학거리를 지나고 여기 물입니다. 이렇게 땅이 해궁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학교. 정조가 시를 지었습니다. 시흥 현재, 시흥 관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흥에는 참 알기도 쉬워라. 공간이 숲속의 별장 같고요. 동산에는 고운 술 단풍이 깔려있고 문은
기장의 한계가 이 말입니다. 이 뜻을 보면은 이 주변이 산이었다는 거죠. 지금 평지고 여기도 지금 전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는 동산이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신 것처럼. 그리고 주변은 이렇게 기장뼈가 나왔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만든 한강에서 배치도입니다. 배치도의 건물 명칭하고 그림을 가지고 배치도를 만들었었는데 그림 이제 내당이라고 시흥당이라고 했는데 제가 읽기로는 시흥당이 해경궁에 묵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정당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조를 위한 건물이 아닙니다. 해경궁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다 나무도 심고 조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 내안은 청양 청성군주 여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친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기록에는 사정 중공정이라는 그 후원에 활을 쏘는 건물 중공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재봉이 이 관아에서 안 먹고 이리청 그러니까 이방인 운동 곳에서 잠을 잤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그 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리청이 아마 이 건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경궁이 얼마나 정조가 효도를 하고 싶었냐면은 수원해궁을 보면은 수원해궁에 이렇게 문이 3개입니다. 다 왕만 3개짜리 들어가고 세자는 문이 2개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은 문이 1개죠. 근데 여기 왕이 들어가는 3개인데 이 장락당 우수당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누구를 위한다는 뜻이죠. 정조는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동네가 네모처럼 있고 이렇게 이것도 건물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문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숙소로.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를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고 5년 후에 새로 어머니가 오시는데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 짓습니다. 그 기록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철저하게 어머니를 위한 건물이 됩니다. 해경궁은 자궁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왕후 영조의 부인 정순 왕후는 자전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폐하 전하 건물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전당각합. 그러니까 대웅군 합합. 왕은 전에 있으니까 전하. 이런 뜻이죠. 왜 우리가 중전이라고 하냐면 이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에 이렇게 X자가 딱 표시는 중앙에 붙여져 있습니다. 왕비가 살던 곳이죠. 그래서 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전이 못된, 대비가 못된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자취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다 그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중정은 화살 쳤던 거죠. 이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식태의 화성관공에 조기관에서 몇발 쐈다. 그 다음에 보통학교, 시흥 학교에 대해서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7회 졸업제, 1911년도에 그 학교가 생겼는데 7회 졸업제입니다. 여기 부인들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공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쳐줘. 19명입니다. 20명이 졸업했다는 1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관 그런 문화정치를 하면서 다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1920년도 전입니다. 이 건물이 행만처럼 보여지는데 기단을 보시면 궁궐에서는 거의 기단에 같습니다. 초석도 그렇고 그래서 건물 형식으로는 그러니까 주 건물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행만처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흥학교 100년 사이에 제가 보니까 25년도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 졸업식 박강민이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언제 이사를 가냐면 1924년도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소아리로 이전합니다. 현 무지개 아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지으면서 지금 시흥초등학교 국민학교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사진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박건호 씨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교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이고. 근데 이 위에 졸업식 할 때도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시흥해궁의 영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체력을 넘지 못해가지고 외도하면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서울 목수들을 불러다가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위상을 높이고 그 다음에 11년도에 이렇게 해궁에서 학교를 봅니다. 그리고
학교가 이전되면서 한옥은 매각이 된다고 저는 추워집니다. 그때 많은 한옥들을 지금 콘크리트는 허물지만 한옥은 이렇게 팔기도 했습니다. 많은 매각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농지를 했고 지금은 2022년도에 시흥 5동 주민센터 6층에 시흥 행궁 전시관을 개발해서 많은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하고 여기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이 길이 지금 대우권 별장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가 객사의 부분이고, 요 사진을 보면은 제가 이걸 좀 삐뚤어져 있는데 삐뚤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펴졌으라고 합니다. 의문점은 축이 미흡치한다는 거, 마당이 없다는 거죠. 저는 물어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흡자 건물인데 내화가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불이 탔던지 축소됐던지. 이처럼 좀 이렇게 벗어나 있는데 여기서 그림이 미흡자 건물 붙어 있습니다. 배치 추정을 하면은 거기에 지적도가 제가 건물을 넣어봤습니다. 앞에 마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추정을 합니다. 그럼 객사가 이렇게 있었고 불이 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하를 보면 소원의 학생들 이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라는 뜻이죠. 여기 뒤에 조그만하게 언덕이 있는데 그런 뜻의 의미이지는 않는 생각입니다. 시흥 행궁회가 왜 특이하냐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흥 행궁은 다른 데는 이렇게 좀 더 객사와 같은 방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원이 유주고 그 다음에 옆에 가족들이 쓰는 내화가 있습니다. 여성공간이죠. 그런데 이 우리 행궁을 보면은 시흥 행궁을 보면은 정정공간이 앞에 있고 전체가 내화와 시흥당 전체가 여성공간입니다. 부속공간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건물의 중심 크기나 중심성을 본다면 전체가 여성공간이라고 요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사가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객사가 전혀 다른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형태입니다. 객사가 다른 방향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남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향 같은 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객사인데 객사에서 말씀드리면 객사는 말은 지금의 호텔입니다. 영빈관 호텔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 전편을 보시는데 그러니까 궁궐이라는 말이 큰 집이란 뜻이고 골패를 모셨다 해서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패를 모시는 곳이 궁궐인데 골패를 아무데나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집안에서도 왕을 모시는 패를 모셔야겠다고 해서 세종 때 전패를 내립니다. 관찰사 패에만. 그런데 인조 때는 또 전 330개에 다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패가 다 그러니까 이렇게 깔리게 되고 우리가 황제국으로 선포하면서 전패를 골패로 다 변경을 시킵니다. 그리고 향사이적으로 뭐 거의 우리가 힘이 없어졌고요. 1909년도에는 객사 자체를 비운다라고 또 칙령을 내립니다. 객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앞에 동원석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곳에서는 이렇게 강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을 때는 객사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했는데 조선 후기에 정조 그 임난 후에 지어진 것은 새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개만 새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화성하고 남한산성하고 시흥만 이렇게 본 관하고 달리 객사가 남향하고 있다는 거죠. 수원도 이렇게 남향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북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죠. 남향. 왕은 남향을 한다고 얘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왕은 남향을 한다. 그래서 특이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대 지적도와 행궁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비주가 있고 이쪽으로 목자고 여기가 번화가 있죠. 이렇게 들어오고 객사가 있고 현재의 지도가 이렇게 지금 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멈추기 위해서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문신문의 땅도 정조가 많은 땅을 사가지고 자기 말고 자기 배달은 문신문한테 땅을 줘서 여기에 살 수 있게 그런 무소들이 살 수 있게끔 배려를 해서 그쪽으로 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웅까지 가고 대웅문이 아닌 이재명까지 갔다고 보여집니다.
보건 방향입니다. 지금 도시축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그 시장 통이죠. 방향을 제가 앉혀보면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살몬 이쪽에 있고 객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만약에 복원한다면 선들이 이렇게 뭐 유리층 들어가는 안쪽으로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이 정도 선이면은 만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마치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자와 검자는 지금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옛날에 같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없다는 거고 해묵의 명칭은 금천 시행해묵 지향입니다. 그리고 금천 묵치는 도시학교가 굉장히 건축 소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리고 건물이 옛날부터 내려온 건물이 아니고 정조가 완전히 새로 지은 왕실에 따른 건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국 보고는 활용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서 세트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휴식적으로 하고 휴식적으로 하고 정조대왕 때 핵심 거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궁이 단순한 건축 보건 사업이 아니라 역사 문화를 개선하는 공동의 자원이 됐으면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은 앞으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데 그런 큰 작은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원, 하성, 해묵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옆에 보시면은 시흥해묵, 무항, 사근해묵, 금천해묵 이렇게 세 개가 있으니까 뭔가 이 행위라고 같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복원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김만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도중에 구청 담임과 구의 의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먼저 서울 금천구의 이식구의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일하시는 우성원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참석하셨으니까 잠시 이식구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천구 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잘 알듯이 금천 신행국 우리가 큰 좋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이 문화를 보다도 현대화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현재 그 신동 그 행국 제가 행동에 추정한 자리는 지금 사실은 이제 민간적으로 이 사유지가 되게 다 사유지 거의 사유지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관찰하고 고증하고 문헌 연구하고 또한 그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잘 또 문화적으로 도출할 거냐가 가장 좋은 그런 학술적인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금천구는 또 그뿐만 행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화합사주의라면 또 우리가 한옥을 또 중요한 그런 또 역사 문화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보다도 주민이 호응하고 또 주민이 또 중심적으로 되면서 잘 또 쉽게 봐서 의제를 도출해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보다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이나 또 우리가 또 정부적인 행정적인 것 정략적인 것을 배제하고 보다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10분간 휴식한 후에 제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발제할 때 인사드렸던 전통문화대, 한국전통문화대 전통건축학과 김상태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시흥 행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런 세미나, 정말 중요한 세미나죠. 이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보건, 전통건축 보건의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금 모이셨습니다. 이 선생님들께서 우리 또 김관 선생님 발제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통해서 이 발제 내용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우리 금천구에 또 그 시흥행궁을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참석하신 선생님들 먼저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한 분씩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물론 플로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는 쪽에서 가장 오른쪽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문화유산연구원의 김대식 선생님. 우리 김대식 선생님은 저희 또 그 기자로 우리 문화유산 필드의 기자로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던 아주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다음은 전통건축 수리기술진흥재단의 수리진흥부 강선혜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강선혜 부장님은 국가유산청 산하의 그 전통건축 수리기술재단 파주에 있죠. 거기서 가장 선임 연구원이시고 이쪽 보건 분야의 또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경주대학교 문화유산과 오수덕 교수십니다. 우리 오수덕 교수님은 요새 말로 핫한 가장 젊은 연구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요새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 논문도 많이 나오시고 우리 또 연구 필드에서 큰 역할을 좀 담당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또 우리 김관 선생님 아까 인사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 한욱 교수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같은 과에 계신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되신 지는 지금 2년차, 3년차 되셨고요. 사실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우리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원이 제일 중요한 연구원인데 그 연구원에서 학예관으로 20년 연구를 하시고 저희 학교 교수님 모신 또 보건 전문가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대호 소개가 개인사적으로 우리 CPM 문화유산의 이재 국장님이 참석이 어려우셔서 대신 하셨는데 오히려 또 문화유산 쪽에서 더 많이 또 필드에서 일하시는 또 호탄 문화재 연구소의 이화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이화영 대표님은 거의 필드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글로서 승부하는 분들에 비하면은 우리 김관 선생님과 이화영 선생님은 필드에서 설계와 공사, 시공, 그다음에 그런 디벨롭, 개발 이쪽에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을 모신 이 선생님들은 글 쓰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 기자도 열심히 하셔서 있으셨죠. 그다음에 또 설계하시는 분, 거기에 시공하시는 분, 모든 전문가들을 다 모으셔서 이 오늘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자장이 보통 다른 세미나 같은 경우 자장이 한 15분, 20분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토론 선생님들 말씀을 먼저 듣기 위해서 저는 좀 끝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토론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자료 순서대로 인사드린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드리신 그 자료 순서대로 저희가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 분당 최소한 10분은 너무 길고요. 한 5분 정도 하시고 한 5분, 10분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답변을 우리 김 선생님께서 발제하신 김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면서 한 분당 약 10분 좀 안 되게끔 할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로에 계시는 선생님들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또 관계자분들 많이 오셔서 한 두세 분 정도 진행받는 걸로 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시덕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천 시흥 행군 및 보건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신 김관수 선생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과거 건축물을 재현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 회복과 역사 공간 복원의 정당성이라는 보다 넓은 시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체분들을 좀 써놨는데요. 이 문화유산 복원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금천군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청장님이 되면 큰 건물을 짓고 막 빌딩을 만들고 도로를 만드는 게 정말 최고의 업적이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말 바꾸는 분 없는 시대에 살고 이미 4만 달러를 넘은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앞으로 문화유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최고의 가장 좋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겁니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서울에 많은 행정구역이 있는데 26개 행정구역 중에서 그나마 행궁이라는 아주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금천구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들께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 있는 아주 긴 프로젝트지만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이 시간조차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우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시흥행궁의 위치와 추정 그리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건 방식과 현실적으로 이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또 이제 단절됐다가 금천이 되고 시흥이 되고 다시 금천이 되는 변화 과정 속에서 이제 시흥이라는 동네가 이제 다른 동네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또 어떻게 또 부여해 나가야 될 건지 시흥과의 또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복원 과정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 자원화할 것인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예전에 시흥에 살았던 계신 분들이 행궁이가 없어지고 지금 그 동네에 또 살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 동네에 누군가 살고 계시면 시흥 행궁을 복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동네 분이 나가버리면 그 동네에 살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살았던 역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역사들을 어떻게 계속 조화롭게 복원해 나갈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해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체로 우리 앞쪽에서 발표하신 여의당 건축 대표님의 의견에 전폭적으로 다 지지를 합니다만 다만 이제 우리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고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인 수험행물의 위치를 찾고 그리고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건물들이 어느 정도 규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 건물이 기존에 있었다면 지금 다 새롭게 주택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원 자리에 대한 발굴이 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발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자료가 좀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돼서 정확하게 몇 칸 건물인지를 좀 복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발표 과정에도 현재 도시계획과 수험 행궁을 복원하면 복원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천군에 살고 계신 도로 계획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건물 계획과 복원했을 때 자양이 달라졌을 때는 과연 어떠한 형태를 그러니까 옛날 게 잘 됐기 때문에 옛날 방향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의 도시 발전 과정 속에서 복원 방향을 좀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원 자양과 도시 계획 조정에 대한 조금 나름대로의 대표님 입장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명 변기에 따른 지역 간의 혼도, 이 시흥이라는 지역을 금천에서 금천 시흥 행궁이라 하더라도 시흥이라는 동네가 뻗어시 따로 있는 한 계속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과연 이 지역 간의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역적인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건물을 복원을 하다 보면 건물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홍살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 하나, 도로 하나까지도 상당한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는 홍살문이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세 가지 의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세득 교수님이 크게 이제 세 가지 문제 적을 지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예전에 처음 지어졌을 때의 모습하고 지금이 모습이 다르잖아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신장로 내면서 거리 가로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 상황에서의 지금 그 쉬운 행궁을 다시 복원했을 때 접근 자체가 다르고 입구가 달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저 금천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해준 건데 그것도 말씀드리겠고, 특히 홍산문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역시 또 핫한 가장 좀 민감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뭐 결론을 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발굴이 최우선 그 발굴 이전에는 금천구에서 문화재로 이 땅을 지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지정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을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규제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지금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음 이렇게 지자체장들 연결을 당하겠죠. 기틀을 지금 마련해야 되고, 발굴을 나중에 매입하고 발굴을 시범 발굴을 몇 개를 해서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지금 제가 계획한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랬을 거라고 하는 예정이고, 발굴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자양이 맞는 건지, 우리가 지금 했던 땅을 많이 얼마큼 벗어나고 있는 건지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도시 추구하고 맞춰야 된다, 맞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천국한 것 같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그 도로가 앞에 난 그 도로가 70년 중반에 개울을 이제 이렇게 패면서 만들어지고 나중에 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 지금 도로는 살아있습니다. 진로는 주막거리였죠. 그래서 그 주막거리가 활성화되고 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축을 따르자, 옛날 축을 따르자라는 것은 발굴된 다음에 언론에서 되지 않을까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연계에 따른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흥 시하고의 관계도 또 잘해야 되고. 홍살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도로에 복원할 수는 없는 문제고, 홍살문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의 산지탑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는 폐방이 됐고, 우리나라는 홍살 일주문이 되고, 일본에서는 도리 신사 앞에 있는 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곳을 상징하는 거고, 홍살문 옆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하막이라고 했죠. 누구이야, 전부 상품이야, 하막. 말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두는 게 아니고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한 30m 정도 그 거리에 정문에서 앞에 두었는데, 그림에는 굉장히 물 건너야 있기 때문에 좀 우아스럽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이것도 홍살문 잠깐 위치가 나오면 데려가고, 마당이 좀 생기면 그 도로에서 못 찾는다면 홍살문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내부로 좀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김 선생님 역시 발굴 얘기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는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천구하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전문가들이 저는 이제 저도 30년 정도 문화유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을 하려면 좀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긴 호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잠깐 브레이크 시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강원도에 어떤 군의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군수님이 굉장히 그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관악건축의 일부를 그냥 복원을 하셨어요.
그때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다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은 지 10년밖에 안 돼갖고 허물지도 못해. 국가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금천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얘기하신 거는 자기 위치, 자기 모습들을 최대한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무조건 좀 오래 걸리고 뭐 수용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가자는 말씀이니까 여기 계시는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욱 교수님, 예,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좀 더 깊숙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건축학과의 한욱입니다. 오늘 그 선생님의 발표 내용 굉장히 잘 들었고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이제 사라지고 없는 시흥행궁에 대해서 이제 복원을 전제로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해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시흥행궁을 고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복원 의혹도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사라지고 없고 역사적 자료가 굉장히 적은데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아마 다 찾으셔서 아마 정리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저로서는 이제 하나 더 올린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는 이제 시흥행궁이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 이제 화성까지 이어지기 위한 어떤 그런 단계 속에서 여러 행궁들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흥행궁이 복원되느냐 아니냐보다는 시흥행궁이 복원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정조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궁궐에서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 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역사적인 과정은 아마 설명에서 나왔지만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요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근데 단순히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금천이라고 하는 구 안에서 시흥행궁이 이제 도시화 속에서 이제 갇혀 있거든요. 그것이 제시해 주신 그 공간 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또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역사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영역 안의 공간으로서 시흥행궁만이 아니라 결국은 그 정조가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다녔을 때 그 주변 환경까지도 아우르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아마 결국 그 지금 과정에서도 어렵지만 아마 앞으로 생각해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한 번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발표자께 제가 질문해보자 싶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제 시흥행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복원되고 나면 그게 이제 건물로서 남아있고 영역으로서만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복원 작업에 있어서 복원하고 나면 그 어떤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복원된 대상물이 결국은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그냥 거의 버려지다시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냥 낙후돼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더군다나 이 시흥행궁이 이제 도심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시흥행궁이 가지게 되는 어떤 문화적, 도시적의 역할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래야지 결국은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시흥행궁이 복원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관련 자료들 가지고 연구를 하고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토지가 이미 이제 그 민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대지도 확보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고 아까 어느 분이 10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한 20년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아마 필요한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연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욱 교수님은 그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학예관으로 황룡사 기획사도 아시죠? 예, 그 보건과정을 진주시했던 그 연구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건과정이 어려운 거를 여태까지 그 체험하고 그거를 이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정리학이 또 역사적 흐름의 과정, 거기다 또 보건과정 속의 어려움, 저는 좀 기분 좋으시라고 10년 얘기 또 20년을 얘기하시고 참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기 선생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어려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예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자체장 부총장님도 이번 때도 다음 때에도 완성되지 못하고 많은 지자체장들이 자기 대에 완성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수원화성이 복원된 것이 관선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더 대의적으로 인원보다는 대의에 좀 앞서서 미래를 생각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범위는 지금부터 넓게 잡으면 뭐 시작 자체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커져 나가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발굴도 뭐 매입도 지금 땅을 매입하는 것도 전체 뭐 지정은 하겠지만 일부씩 사람들이 국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것을 보고 진짜 마음으로 느껴야 힘이 나리라고 봅니다. 흙이 1년에 1cm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100년이면 1m가 쌓이는 거죠. 숭례문이 지금 1.8m인가 그 밑에 하부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막 쌓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유구가 밑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 두 번째 활용도 너무 중요하죠. 건물 세트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활용이 바로 보존이고 건물을 지어놓고 주말에마다 놔두면 공연하게 돼 있습니다.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 대여해주고 평상시에는 카페로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와서 들어와서 자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방 밤에는 못 들어올 방제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개방 못하지만 몇 시간대까지는 도심지에 있는데 그만한 휴식도가 없겠습니까? 개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관 순서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질인데요. 그 매장 발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공 복원하고 전체적인 또 자기계획 플랜 이런 계획들이 생긴 다음에 또 이렇게 발굴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해주셔서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 보건과정 정말 어렵고 저도 지금 군항사 고중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난산 지역 고중연구 그전에는 군수리사지 고중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모든 과정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길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타당성과 로드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목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해야 될 로드맵과 타당성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하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분, 그다음에 여기 구청장님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그 연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실제적인 그 연구를 하시는 분이세요. 예, 또 우리 수리진흥재단의 강선혜 부장님, 이분은 좀 뜬구름 잡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실제적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좀 주로 하시는 분이셔서 예, 우리 강선 선생님, 박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페이지에 있는 토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구를 계속 해오신 모든 연구자분들, 오늘 김관수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그냥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추가 의견을 좀 첨언하는 쪽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1번.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진 금천 시흥 행궁의 복원은 정조 능행차 재현 행사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서울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의 공동 참여를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연계하여 세계문화유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시흥 행궁의 복원의 범위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고 행궁의 기능과 서사를 포함할 수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저도 해석하였습니다. 2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지명이 단절되거나 새 이름으로 대체되는 문제는 수원이나 화성, 강서, 양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재 좀 해결 방안으로는 수원 화성행궁, 금천 시흥행궁, 강서 양천 관아와 같은 표기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지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며 금천이라는 현재의 명칭과 시흥이라는 과거의 명칭이 연결되는 방안으로서 지역 정체성과 기억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3번, 현재 금천 시흥행궁의 위치는 1914년 측량지도, 1917년 지도, 1912년 토지조사부, 1911년 지적원도, 1966년 항공사진 등을 통해서 191번지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연구 결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앞에서 토론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부지의 정밀성은 보건을 위한 발굴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관해서도 1911년 공립시흥보통학교로 인가되어서 행궁 건물이 사용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것이 1924년 신축학교로 이전되며 매각 철거되면서 원형이 소실되었는데, 그 당시 남아있는 1919년 졸업사진 등을 환어 행렬도와 또한 그 보건도에 의거해서 내산문 행랑이나 외산문 행랑 등으로 추정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같은 결과에 도출하였습니다. 6번, 지금 행궁의 위치를 현 도시계획의 격자형 도로와는 방향에 위치하지 않으나 주변 시설을 도로에서 피하여 안쪽으로 이전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호로 인접 공간을 행궁의 진입마당으로 활용하여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그런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저는 사실 의지만 있다면 이런 현실적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저도 또 많은 부분 동의를 하였습니다. 7번은 계속 나오신 말씀이지만 보건 과정에서 정밀 발굴과 면밀한 학술 연구를 통해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고 다시 연구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복원의 정확도를 높이고 역사적 경관을 재현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첨언하는 추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왕실이나 황실 유산은 단순한 옛 건물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자 브랜드 자산입니다. 일본의 경우 다수의 국가지적 문화재가 황실 관련 유산이며 현재도 사용 중인 것은 살아있는 신성한 일상으로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 왕실 유산을 문화적, 정체적 자산으로 적극 보존하고 국가가 전통문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이 직접 사용하거나 의례 통치에 활용한 공간은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금천구 자체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가유산청 등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조의 금천 시흥행궁은 정조의 개혁 리더십과 정체성이 투영된 장소로서 수원화성과 연결된 정치, 군사, 문화 네트워크의 핵심 노드이자 왕실 문화의 지역적 분산 기점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금천 시흥행궁의 복원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수원 화성뿐 아니라 전국의 행궁과 관아, 건축물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철거되던 시기였습니다. 철거된 부지에는 일본 주도의 병원, 학교, 군사시설 등 신식 건물이 들어서거나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1914년 조선 총독부는 전국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전통적 지명보다는 통제하기 쉬운 체계로 개편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금천 시흥행궁이라는 것을 복원하는 것은 저희가 잃어버린 역사성을 복원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행궁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신 연구 결과와 같이 방대한 문헌과 기록, 지도, 고지도, 회화사진 등 원형을 분석하여 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이 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그 금천이라는 현재와 시흥이라는 과거가 만나 역사적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 세대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국가적 과제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이 또 완벽한 연구를 하셔서 동의를 좀 해주시면서 동시에 또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특히 이런 큰 사업은 그냥 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그다음에 서울시 그다음에 구가 다 함께하고 특히 시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추가로 말씀해 주신 이 왕실이 사용했던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말에 100% 아니 200%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번호가 없어졌는데 국보 1호가 숭례문 남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의 관리를 누가 하느냐? 문화유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부청에서 했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왕실 문화가 아니고 숭례문은 그냥 그 문화재였던 거죠. 왕릉이나 왕실하고 관계되는 자그마한 것도 다 이왕직 문화유치에서 관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것들은 왕실하고 관계되는 건 지금 문화유치에서 하는 거죠. 국가시설청이죠. 그런 것처럼 이 금천 시흥행궁은 특별하게 수원행궁처럼 그냥 지자체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것을 100% 동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우리 유해영 대표님 필드에서 일을 주로 하고 계셔서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여기 26페이지에 쉽게 문화유산 이적전이 사장으로 대타로 나왔기 때문에
충실한 이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옥전 글의 본질은 뭐 우리 발제자님께서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시흥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종묘에 가면 종묘 제례를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그 종묘 제례를 보면은 굉장히 장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장엄이란 말이 원래 불교 용어인데도 유교 제례도 참 장엄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종묘 제례가 이제 그게 중국에서 시작돼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중국은 그게 없어가지고 종묘 제례를 보고 배우러 온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진짜 자랑스러운 그 전통 무형 유산이죠. 뭐 세계 유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종묘 제례를 만약에 종묘가 아니고 우리 잠실운동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저런 장엄함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볼 때마다 많이 합니다. 아마 모두들 다 비슷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걸 잠실운동장에서 한다고 했을 때 전혀 뭐 이상한 그냥 쇼가 되겠죠.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우리 임금님 수라 음식 있잖아요. 이거 요즘에 이제 또 세계적으로 한국의 음식이 한류를 타고 K 음식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었는데, 임금님 수라 음식을 개밥 그릇에 담아놓는다면 그냥 개밥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그 세계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고 6개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이 정조대왕의 그 화성 행차도 그 좋은 무형유산을 담을 유형의 공간이 없다면은 뭐 그냥 개밥 그릇을 담긴 개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유형의 공간을 만들려는 노력도 해야 되겠는데, 또 가장 뭐 지금 또 여기 우리 그 금천밖에 없고, 또 금천에서 꼭 필요한 시흥 행궁이라는 멋진 유형의 공간 그릇이 있으니 그곳에 담겼으면 하는 마음 바람 간절하고요. 이건 또 뭐 누가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우리 금천 구민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6개 지자체 단체 또 시민들, 서울 시민들, 뭐 국민들이 야 이건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한마디씩의 그 여론이 결국에는 뭐 정부도 움직이고 나라도 움직이고 그래야 될 테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35,000불 되고 자타가 전 세계가 너네들은 선진국 아니냐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선진국에 확실한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좀 문화적인 문화에 대한 인식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나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장 감사드려야 될 분들은 여기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행사를 도와주시는 그 금천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거 꼭 돼야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좀 얘기를 나눠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이키가 되게 위기가 높은 얘기를 해주시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역시 답변을 동의를 하시는지 혹시 반대를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짧게. 예.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형을 키우는 인형이는 강아지하고 인형을 본다면 인형은 강아지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있으면 이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좋죠. 근데 강아지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야 되죠. 병원도 가야 되고 먹고도 줘야 되고 시간 너무 많이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운 거죠. 문화재가 그렇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를 지어놓고 막 카본 놔두면 그냥 가면 좋겠는데 문화재 아무런 짓고 하니까 막 손도 가야 되고 애정이 가는 거죠. 부타면 물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복원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는 길이 멀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선생님의 이제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우리 김대희 선생님 글, 우리 날카로운 기자셨으니까 그러한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항상 우리 필드가 잘 되기를 항상 말씀하셨던 김대희 선생님 토론을 통해서 뭐 날카로운 또 지적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저 앉아 계신 선생님들 여기 다 금천 구민이시죠? 그다음에 저 호암산성 그 발굴하고 그러면 발굴 현장 공개할 때 우르르 몰려오시는 바로 그 분들이죠. 맞죠? 제가 놀랐어요 그때. 왜냐하면 호암산성 그때 발굴 현장 설명회를 하는데 이곳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시지라고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호암산성 거기 올라가는 길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게 역시 금천은 없구나. 없어서 발굴 현장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금천이라고 하면 저 철저히 외부 시각에서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금천을 대개 사람들이 경험하는 통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금천을 경험을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서 여기 입성을 하면서 보면 오른쪽에 하나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이제 금천구청이에요. 금천구청이 한때는 허화 간사라고 해갖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건물이 금천을 각인시키고 있는데 구치소인가 교도소인가 그래요. 맞죠? 근데 왜 이름이 영등포 구치소인데 왜 금천이 있어요? 금천 아니에요? 오, 그거는 뭐 잘못 알았네요 제가. 뭐 오면은 여하튼 뭐 가막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금천 근처에 있었어요. 안양 그거예요? 이게 제가 외부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양 뭐 금천 구분 안 해요. 금천인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모하세요. 거기다 대놓고 안양교도소라고 이렇게 붙이라고. 금천하고 혼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금천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는가 하면 금천 지금은 이제 문화시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웬만하게 먹고 살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문화로서 사람들이 충족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뭐 문화, 병원, 학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가장 시급할 게 제가 봐서는 금천이 지금 인구 한 25만 내지 26만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그죠? 면적 코딱지만한 금천이 인구가 25만이네요. 제가 왜 코딱지라고 하는가 하면 제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 서울의 몇 배가 되는 데인데 인구 16만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26만이 지금 바글바글하게 산다고요. 그러면 26만이라는 된 도시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굉장한 중도시입니다. 중도시가 왜 문화가 없어요? 근데 물론 없다라고 하면 이게 앉아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기분 나빠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우리가 이런 게 금천의 문화다라고 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지금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만들어 가야죠. 그걸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 시흥행궁도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좀 여기 있는 분들 몇 년 전부터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천 구민들이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시흥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대요. 근데 뺏겼느냐? 저는 그렇게 뺏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여기 우리 김반수 선생님 쭉 정리를 하셨듯이 본령은 금천이에요. 뭐 금천을 우리가 차지했으면 됐지. 주인집 안가를 차지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그걸 갖고 자꾸 우리가 뭐 시흥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흥행궁이든 뭐든 다 좋아요. 호암산성이든 다 좋은데 우리 금천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내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금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금천을 터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 시흥행궁 얘기 나오는데 시흥행궁 참 멀어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그 아까 그 시흥행궁 자리로 추정이 되는 곳에 혹시 살고 계신 분 지금 플로어에 누구 계세요? 그 나중에요 문화재 발굴하고 어쩌고 공사 더뎌지고 하면 나중에 충청 들고 오십니다. 문화재가 그런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는 다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놓고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시흥행궁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진짜 복잡해져요. 이게 상상외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왼수가 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차곡차곡 대비를 할 때 저는 이 그 시흥행궁을 금천이라는 문화상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환으로서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싶어요. 저는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금천을 만들자. 그 다음에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화 코드를 하나, 아이콘을 하나 만들자라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고. 역시 김 선생님께서 여기 문화로서의 시흥행궁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행복하죠, 그렇죠? 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 경주에 월중교 가보세요. 밤에 가면 난리도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막 뷰티풀, 원더풀 쫙쫙 올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만드는 과정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고 이슈가 되고 그것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면 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 안 해도 된다는데 대답하실 거 있으세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신다니까 시간이 이제 한 1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한 6시까지 하고 싶어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토론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발표도 좀 한 분이 하신 거잖아요. 나도 그 얘기 나누자고. 근데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4시에 끝내야 된다고 저희 신호를 주셔서 플로어 계신 선생님들 한 2분 혹은 3분 정도 얘기 들어보고 여기 계신 토론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적합하신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관 선생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계신 전문가 선생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관계자가 질문을 좀. 관계자가 질문을 왜 해요? 관계자가 저희 서단법원 문화유산 환경정책연구소 회장 송력입니다. 저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김관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수원 화성이 시민운동으로 해서 복원된 사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행궁도 우리 구민운동으로 해서 복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관수 선생님하고 대화를 여러 번 많이 했고요. 또 우리 김태식 기자님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에요.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그 시흥행궁 복원은 그 자리에 복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태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복원이 하다 보면은 원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시흥행궁이 위치 자체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지만 추정된 지역이 한 3군데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흥현의 읍지로 문화행정 중심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 5동 지역 그 지역이 완전 금천의 중심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동네를 다 엎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거 있다면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아무리 문화가 좋지만 내 터전을 뺏기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흥행궁 복원은 여연합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지금 화성하고 해서 같이 경제된 명의차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무형문화유산을 등재를 하려면 시흥행궁이 복원이 안 되면 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시흥 행궁을 복원하면 대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복원을 못하니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는가. 꼭 그 자리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자리는 그 자리로서 시흥 행궁 자리로서 역사적인 자리를 표시를 하고 우리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전 복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지 시흥 행궁이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자니까요. 다른 대안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하기에 여기서 유일한 공무원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저 빼고 우리 한욱 교수님 공무원이잖아요. 국가유산청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관련된 내용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하신 한욱 교수님이 좀 그런 대안이 있는지 그래도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연구소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떨게 마이크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역사적인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물은 결국 그 장소를 떠나면 사실 의미를 잃기 때문에 사실은 복원을 전제로 하신다면은 원래 자리에 결국은 그 자리가 어떤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당시에 옛날에 제가 그 도시적 맥락 속에서 앉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안이죠. 가장 좋은 안이긴 한데 지금 그 장소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그것을 복원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장소성은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럼 뭘로 복원할 거냐가 되면은 사실 건축적인 형태로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건축적인 형태로서 가져가시기에는 금천구에서 가져가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뭐 상징성을 드러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조선시대 건물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은 하실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조대왕의 능행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결국은 금천구 안에 어딘가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인가에 마련하시기가 쉬우실까요? 아마 서울시 내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하신다고 해서 다른 장소를 하실 만한 장소가 없으실 텐데 아마 똑같은 문제 똑같이 발생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쪽이 토지적 가치가 다른 장소보다 좀 더 좋을 수 높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갈등은 아마 서로 별반 다르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원래 장소에 하는 게 원칙이다. 원론적인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제가 좀 한 말씀 보탤게요. 지금 우리가 그 문화재 지정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유형문화재가 아니고 무형문화재거든요. 무형문화재라는 차원에서 시흥행궁은 사실은 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거기도 보면 무형문화재도 보면 그 관련 법에 보면 전형이라고 돼 있어요. 원형이라는 말 안 썼어요. 뭔가 하면 그 정신을 살린 거를 우리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를 삼는 것이지 유형문화재가 지금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 지금 그 선생님 한 분 거기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시흥행궁 자리인가 아닌가는 사실 트렌치 조사라 그래갖고 구멍 한 두세 군데 빵빵빵빵 뚫고 보면 그냥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강력한 그 후보지로 지목되는 곳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사전 문화재 조사를 하십니다. 간단해요. 그 조사라고 하는 거는. 물론 간단한데 나중에 이제 뭐 세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골치가 아파지는데 대신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에 앞서서 그 땅 밑에 해당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면요. 앞으로 공사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한 서너 군데만 찔러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그 자리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를 마련을 하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기왕이면 행궁이라고 해서 그럴듯하게 뭔가 모습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능행차를 하면 그쪽에서 한번 쉬어가고 이런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무형문화재라는 차원에서는 정조의 능행차, 효를 앞세운 능행차라는 무형문화재라는 차원에서는 시흥행궁 자리인가 아닌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대비를 장기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리를 하면 그 자리에다가 복원을 해서 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무형유산 측면에서의 그런 가치를 발굴해서 그 전까지는 이용을 하다가 시골 조사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복원하면 금상첨화겠다. 그렇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시행해야죠. 그렇죠? 혹시 교수님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예. 문화재 복원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복원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극렬하게 반대하면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의 인원들이 내가 나의 기득권과 이런 것들을 내고 이곳을 복원할 수 있다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복원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저희 뭐 학자들끼리 뭐 여기가 맞다 이게 아니라 당신들이 살고 계시는 그 공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 문화재를 복원해줘라는 공통의 의견을 모아놔야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이제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좀 복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금천구의 국민들이 좀 의견을 좀 모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도 부여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애초에 다 경주 시민, 부여 시민 이런 분들이 다 문화재를 모아놓은 데부터 박물관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금천구도 시행행군을 복원하고 싶다면 정말로 금천 국민의 민의를 다 모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민의는 반드시 먼저 모으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들께 아마 주사위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이십니다. 뭐 질문은 너무 재밌어갖고 혹시 여러분 10분 정도만 더 주시면 재미있게 주십시오. 혹시 질문 더 있으세요? 네, 질문보다도요. 제 질문 관계자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풀로 계신 분이 질문부터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께서 질문 주시고 먼저 그동안에 역대 청장님들도 나름대로 취적이 있었지만은 문화유산 쪽에는 솔직히 관심을 안 두셨는데 우리 유성훈 청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포항산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시흥행궁에 관한 것도 드디어 조성 죄송합니다. 학술대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도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존경을 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소감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시흥행궁의 특허에 대해서 여기다 저기다 하는 논의가 많았는데 저는 지금 99칸집, 우리는 99칸집이라고 불러서 어렸을 때부터 불렀어요. 대원군 별장에서 제가 태어나서 살아 지금 80여 평생을 살고 있는 시흥 토박이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갖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고증에 의해서 지적 원동이 모든 걸 가지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에 일부 우리들은 여기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 등백골 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장택산 별장 있는 쪽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나와서 여기다 저기다 하는 논의가 많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지적 원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틀림없다고 듣는 게 그 이유가 아다시피 지금 은행나무 시장 있고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가면서부터 은행나무 시장 입구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그쪽에 왼쪽이 전부 다 그게 그 터란 말이에요. 그게 논밭이었어. 평평한 논밭이었고 거기서 기와장 같은 것도 논을 꿈을 내니까는 나온 게 여기저기 그대로 쌓여 있었고
고깃집 몇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주춧돌이며 그런 것들도 그거로 썼었어. 그게 그대로. 그리고 길 옆에는 바로 또 웅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임금이 들었다고 해서 어수라는 말도 불렸고 우리는 뭘 보고 잘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만한 논밭이 그 평평한 터가 우리가 잘한 것이 제가 지금 80이니까는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도시계획이 없었던 게 그대로 보존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 돌다리가 왜 없어졌느냐? 우리 동네 1950년대 수해가 나가지고 집안자가 그대로 개울가에 이렇게 떠내려가서 그게 덮쳐가지고서 그 다리가 돌다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돌다리가 이런 데가 기량이 있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행궁을 가기 때문에 그런 돌다리가 놓였던 거야. 그 돌다리가. 그게 아쉽게 50년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게. 그 돌다리는 지금 만안개보다는 볼품은 없어. 솔직한 얘기지. 안양의 만안개는 정말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건 그냥 평평한 돌다리였었어요. 어쨌든 돌다리가 예사롭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논밭이 몽땅 그런 거였고 거기에 기와장 같은 게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이게 시험 해부되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보건을 쪽에 여기저기 따보게 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걱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가 60년대 후반부터 논밭에 집이 들어섰는데 그때 건축이 뭐냐 하면 반지하를 치면서 2층, 3층 짓는 집이 건축이 들어섰거든. 그때 이미 반지하를 파면서 다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유물유적 같은 건 지금 해도 아무것도 나올 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행궁의 명칭을 금천 시흥행궁하는 게 어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매우 동감하는 게 지금 110년이 된 우리 시흥국민학교 고가에 금천에 정기받은 권하의 이마당은 금천이 거기도 나와. 시흥국민학교 고가에도 그러니까 한내리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옛부터도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시흥을 빼앗겼다고 그러더니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시흥이 금천구 바뀐 건 좀 어색하긴 했어요 한동안. 그러나 우리 국민학교 고가에도 나오는 거 예부터 금천으로 썼어. 그래서 금천 시흥행궁도 저는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오늘 발표 중에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로드맵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물론 집행은 우리 금천구청에서 하지만은 그런 것도 좀 제시해 줬으면 금천구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중원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토론 발표자님들께도 한 말씀 기중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관심 많은 말씀 주셔서 나중에 시험하게 되면 수요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이 좀 짧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80이라고 해방금이에요 제가. 거짓말 아니지? 너무 놀랐습니다. 동안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연구를 한 지가 지금 몇 달이 아니라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받았을 때 위치를 말씀한 세 군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를 찾게 됐던 거고 대우금 별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유가 있어서 정조가 사가지고 배다른 쪽에 의신문화재 조성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유물이 이제 농지되면서 없어졌다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땅속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파봐야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드맵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되면 노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기 수원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 대답이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이 수원 행궁을 좀 복원을 하려고 하면 땅값이 좀 다운되는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사실은 저는 지금 거기 아까 방송하게 들었는데 거기는 안 살고 전 지금 여기 롯데캐슬에 살아요. 근데 오히려 직감이 오르실 것 같은데 생겨서 만들어 오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끝마칠까요? 예, 맞추도록 할까요? 한 번만. 잠깐 한 번만. 간단한 건데요. 네. 지금이
과거에 행보에 해당되는 현 자치구 6개라고 그랬는데 어디 자치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시흥현은 한강 이남 지역 지금 6개가 넘습니다. 이 영등포, 강서, 양천, 동작, 관악, 그다음에 이제 서초구 일부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금천구, 이렇게 6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광명시, 안양시, 무암시 이런 정도가 옛날 시흥현의 관할 영토였습니다. 그게 이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을 했던 겁니다. 능행차는 이쪽에 이제 지금 한강 배다리를 거쳐서 오면서 지금 동작구, 그다음에 구로구 이제 관악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흥대로 시흥길을 해서 우리 금천, 안양, 의왕 이쪽으로 수원, 화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끝내야 된다는 말씀이 오셔서요.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아쉽죠. 아쉬우면 또 이런 자리를 또 많이 해달라고. 그러면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아니, 관계자는 플로가. 안녕하십니까. 저 김관수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왔습니다. 수원에서. 근데 수원, 화성, 행동에 다녀가신 분 혹시 얼마나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수원, 화성, 행동은 작년에 2024년에 2차 공원으로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세 군데가 복원이 못 됐어요. 발굴했는데 유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원 활성이 1차, 2차 부분 완성하는데 26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끈기를 가지고 수원 시흥행동 부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소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한마디 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준비하신 분의 부탁을 받아서 한마디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그 종조가 아버님을 잃고 종조가 주로 기거했던 창덕궁, 창경궁에서 사도세자의 사당을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영조는 또 어머니 사당을 바라보기 위해서 경유에 살았고요. 그렇게 왕들은 자기 아버지의 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진짜 묘로 수원을 옮기면서 수원에 오는, 화성에 오는 과정인데 아쉽게도 창덕궁도 있고 창경궁도 있고 수원, 화성도 저희가 행궁을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흥을 머물렀던, 하루를 머물고 밤을 머물고 지냈던 이 화성 행궁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걸음의 오늘 세미나가 앞으로 이 화성 행궁이 죄송합니다. 시흥행궁, 금천 시흥행궁이 복원되고 잘 이용이 돼서 우리 금천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이 자리에 또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김명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토론하는 우리 선생님들 5분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